일단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을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공감을 할 텐데 등록금이 OECD 2위라는 것을 우리 대학생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받는 교육은 OECD 2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명목 등록금의 인하를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비싼 돈을 내도 그걸 위해 낸 돈을 가지고 거기서 얻는 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고 그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가 있다면 등록금이 지금보다 2배가 더 올라도 그만큼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대학과 사업체들 간에 제대로 된 연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이 이렇게 비싼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적립금 문제 같은 거는 이번에 이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국회에서도 바로 그게 대응해서 이제 감가상각 이상은 적립 못하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적립금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또 적립을 해왔던 대학들이 이제는 감가상각 이상 적립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교과부 유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리거나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립금 부분만 해결해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재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들이 아무래도 방만한 재정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재정을 효율화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국립대학 같으면 재정회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재정 효율화를 계속 노력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재원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한테 등록금만 받아가지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정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서 좀 좋은 교육을 시키게 하고 그런 학생들 등록금 부담도 좀 덜 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 이제 재정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시간 뺐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대학들이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또 재원도 확보하는 그런 이제 선진화된 모델로 이제 대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사실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등록금을 명목 등록금을 이제 내년에는 5% 인하를 목표로 해서 분명히 거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필요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계속 어떻게 그 다음부터 할 것인가는 또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또 좀 더 많은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걸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재원이 다변화되는 속도 또 재정이 효율화되는 속도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등록금의 수준 같은 것들도 장기적으로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에서 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자 했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대학은 몇 천억씩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고 비리가 있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금은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이 장학금 유형으로 1유형, 2유형 자금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건 사실 저희가 학생들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대학생들이 이제 등록금이 비싸다 얘기를 하니까 엄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장학금식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등록금을 계속 대학들이 올려버린다면 결국 이게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다 조금은 더 정부에서 등록금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어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묘안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대학이 자율성을 해놓으면 굉장히 멀리 이렇게 봤을 때는 대학이 정말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창의성이 나오고 성장하고 또 과거에는 또 자율성을 너무 억압했다고 또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느 분야보다도 사실은 대학은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게 사실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자유를 준 결과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책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7월 달에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동덕여대는 부재단 복귀를 또 9명 중에 5명이 들어왔고
경기대학교는 임시이사 체제 그 얘기가 되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의사 체제 논의가 또 되고 있고 사원이 내에서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등록금 인하가 지금 독과부에서 이렇게 내놓으신 이 정책이 보여주기식 그리고 지금 발등에 진짜 불똥 떨어졌다고 이렇게 타는식 이거로밖에 전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그 사학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선진국의 사학처럼 이제 정말 그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좀 겪어야 되는 진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겪고 이렇게 잘 된 사학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학들은 하여튼 뭐 이번 이제 하여튼 뭐 잘 이제 그게 수습이 되고 해서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좀 치유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속 시원하게 이게 뭐 일거에 좀 이렇게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잘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뭐 계속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립학교도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정말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체제상 대학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취업을 하기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고 그런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는 대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 좀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본이가 헌법 등에 기초해서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경여대원을 보면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또 현재 도시대학 퇴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비리재단을 복귀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임시이사를 파견했는데 정부에서 파견한 그 임시이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정부의 의견, 교과부의 의견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뭐고 도시대학이나 비리재단을 판별하는 교과부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예전에 비리를 엄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이주호 장관님의 의견을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과부 장관 소속하에 주는 심의기구이 되겠지만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뭐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에 의해서 11인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입법 형성권은 국회가 갖고 있어서 관할청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관할청은 기본적으로 그런 범위 안에서 학교 법인이 정상화되는 쪽에 최대의 어떤 이제 주안점을 두고 거기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학교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그것이 학생을 보호하고 기본적으로 교육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구도가 뭐냐라는 것을 저희는 사분위 가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올리는 거고 그런 쪽에서 사분위가 결정한 거는 현재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재정지원 대학 명단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4년제 올라가고 나서 학생들이 받는 그 충격과 실망감이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좀 심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큰 자괴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상명대학교를 부실대학으로 만든 그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고요. 학생들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큰 혼란, 충격, 실망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 평가가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큰 뜻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왜 그 피해를 저희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부채가 지금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학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대학 구조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걸 해서 앞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 근데 막상 요번에 발표된 곳에서 재단 비리가 있어서 반선이사가 나와 있는 대학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적립금이 많은 학교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립금 많이 쌓지 않는 걸 대학에서 정부에서 권장을 했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막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없었고요.